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스포츠에서 상대를 이겨야 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면서 전력이 급감해버린다면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겠죠. 다가올 북런던 더비 빅매치에서 토트넘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의 핵심 중의 핵심 미드필더 웨데고르가 네이션스 리그 경기 중에 발목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북런던 더비에는 결장할 거란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데고르와 혼란의 국가 노르웨이가 네이션스 리그 오스트리아와의 조별리그 경기를 치렀는데 웨데고르는 아스날에서도 캡틴인데 국가대표에서도 캡틴이었습니다. 웨데고르는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20분에 볼을 소유하기 위해서 상대 선수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경합하다가 서로 넘어졌는데 웨데고르가 균형을 잃으면서 착지를 하다가 발목이 완전 꺾여버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카메라가 와이드로 잡혀있을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지만 다시 그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보니까 매우 심각했고 웨데고르는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게 끝났다는 듯 유니폼으로 얼굴을 감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 경기장을 빠져나왔는데 그때도 고개를 저으면서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웨데고르의 상태가 라커룸에서 보기에도 심해 보였다라면서 부상이 가볍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고,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작은 발목 염자로 보이지만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초음파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면 MRI 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다행히 골절 같은 큰 부상까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며칠 쉬면 그래도 회복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웨데고르는 현재 25살, 현존 가장 비싼 미드필더 중에 한 명입니다. 176cm, 68kg으로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닌데 출중한 축구 실력으로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도 1억 1천만 유로의 몸값으로 평가받고 있고, 아스날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잠자고 있던 웨데고르를 데리고 와서 지금의 맨시티의 대항마가 되도록 공을 세운 선수입니다. 플레이메이커 웨데고르는 왼발잡이인데 특히 오른쪽 윙어 사카와의 호흡이 매우 좋아서 상대 수비를 심하게 곤란하게 만들고, 본래 이 정도까지 체력이 좋은 선수는 아닌데 이적한 이후에 3시즌 동안 거의 부상 없이 대부분 경기를 모두 뛰면서 철강왕 같은 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빠른 전기를 보여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것도 중원 지역을 컨트롤하는 역할인데 별 부상이 없었다는 것도 참 운이 좋은 선수라고 봐야죠. 웨데고르는 수비 가담까지 좋은 선수는 아닌데 아스날의 수비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공격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죠. 지난 시즌에도 8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게 되면 팀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2년 전에는 15골 7도움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성기일 때 에릭센이 이 정도의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팀 성적이 좋았던 거고, 에릭센이 떠난 후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다가 지난 시즌 메디슨을 영입을 했지만 메디슨이 지난 시즌에 4골 9도움을 올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차이가 바로 이 중원 선수들의 퀄리티라고 보면 됩니다. 아스날은 현재 2선과 3선까지는 아예 약점이 없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팀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4라운드에서 아스날을 상대하게 되면 홈이라 할지라도 승리 확률이 높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필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패배하면서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 홈에서 아스날에게 패배하면서 2연패를 해버린다면 손흥민은 더 암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리그 우승이 목표는 아니었겠지만 패배라는 건 결국 현실을 계속 알게 해주는 거니까요. 토트넘에게 희망이 생겼던 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토트넘전을 뛸 수 없게 되었고, 중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입한 스페인 국가대표 메리노도 데뷔기도 하기 전에 훈련 중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했는데 이제 웨데고르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초비상이 생겼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토트넘은 벌써 3시즌째 아스날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게 손흥민이 득점왕했던 시절 4위 싸움의 단두대 매치에서 손흥민이 로폴딩을 퇴장까지 이끌어버렸고 경기에서도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지난 시즌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후반기 홈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100%라면 아스날에게 무조건 패배한다고 보는 것도 억지입니다. 지난 시즌 불런던 더비 두 경기는 모두 운이 안 좋았던 자책골 선제 실점을 하면서 어렵게 풀어가게 된 거니까요. 분명 토트넘보다 아스날에게 행운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아스날 팬들은 웨데고르의 부상 소식을 듣고 수백 개의 반응들이 쏟아졌는데, 네이션스 리그를 저주하는 발언들과 웨데고르가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면서도 토트넘 저는 대부분 출전 불가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데고르가 팀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수록 올 시즌 아스날은 끝났다라고까지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스날에게 웨데고르는 중요한 선수인 거죠. 팬들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토트넘 경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시즌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웨데고르를 무리를 시킬 리도 없죠. 당장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소식은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도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의 댓글들이 있었는데, 선수들에게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1, 2주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부상이 없었던 팀인데 올 시즌 드디어 이어받는 건가? 불공평했어. 지난 시즌 토트넘은 부상으로 인해 망했고 아스날은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 아쉽다. 나는 그들이 변명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최고의 전력으로 싸우고 싶었는데, 아스날을 싫어한 건 분명하지만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스퍼스에게도 행운이라는 게 필요하긴 했어. 아스날은 선수들이 빠져도 수비가 매우 좋은 팀이야. 아르테타가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결코 방심하면 안 돼. 나는 이 치욕을 벗어나고 싶어. 등등 아스날 미드필더들의 공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이러면 중원이 파티, 조리지뉴, 하베르츠가 되는 걸까요? 이러면 정말 비슷한 레벨로 붙게 되는 거죠. 토트넘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솔직히 아직 A매치 끝나지도 않았죠. 토트넘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불운이 토트넘 선수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최악의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런던에서 한국으로 날아와서 이틀 쉬고 시작 적응도 안 된 채 경기에 분노가 가득한 채 풀타임을 뛰어버렸고, 거기다 전세기도 아닌 15시간 비행으로 경유까지 하면서 최악의 대우를 받으면서 오만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현재 오후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경기를 하는 당일도 35도에 가까운 더위이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는 경기입니다. 오만이 내려하는 경기를 하게 된다면 그나마 체력 소비가 좀 덜할 수는 있는데 60분 안에 안정적인 득점으로 교체를 꼭 해줘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수마, 로메로 같은 주전 선수들도 절대로 부상 이탈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스날이 허저팀도 아니고 엔지볼은 무리한 공격 때문에 결국 공간을 열어주면 실점을 하게 됩니다. 아스날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이제 뉴캐슬 정도의 전력이 된 거니까요. 뉴캐슬에게 이 실점을 했죠? 아스날의 수비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도 10명이 뛰는 것도 아니고 뉴캐슬전 같은 실점을 하게 되면 네, 말하기도 무섭네요. 우선 기회가 온 건 맞습니다. 전력이 급감한 아스날마저도 홈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말 상위권은 바라지 말고 그냥 15위를 하더라도 유로파 리그에 목숨 거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 비장해진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